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선자는 오랜만에 만날 아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진수를 키우며 온갖 고생을 해왔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의 아들 진수는 그녀의 유일한 자랑이었고 이제 그가 좋은 가문과 결혼하게 된다는 소식에 그녀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도착한 서울역에서 며느리 될 사람의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타며 선자는 신경 써서 준비한 한복의 매무새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진수의 약혼식이라는 큰 행사에 걸맞게 그녀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레 준비해온 음식과 작은 선물을 가방에 담았다. 집 앞에 도착하자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선자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현관에 들어섰다. 그러나 그녀의 도착을 반갑게 맞이할 진수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인사뿐이었다. 진수의 예비 장모는 선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겉으로는 웃었지만 그 미소는 차갑기만 했다. 어머님, 저희 집이 좀 작아서요. 어쩌다 보니 어머님이 계실 방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진수의 예비 장모는 미안한 듯 말했지만 그 말에서 느껴지는 진심 없는 태도는 선자의 가슴을 찔렀다. 잠시 후 진수가 나타났지만 그는 어색한 미소만 짓고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그는 그녀에게 뒷마당에 있는 작은 창고를 가리키며 거기서 쉬라고 말했다. 어머니, 여기서 좀 편하게 쉬세요. 오늘은 손님들이 많아서 불편하시겠지만 잠깐만 참아주세요. 그의 말은 달콤한 핑계처럼 들렸지만 선자는 그의 표정에서 진심을 읽지 못했다. 그 순간 그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무거워졌다. 선자는 묵묵히 창고로 들어갔다. 차갑고 먼지가 쌓인 공간은 마치 그녀의 존재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듯했다. 예전에는 아들이 자신의 자부심이었지만 이제는 남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현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선자는 애써 눈물을 삼켰다. 오늘은 아들의 중요한 날이었으니 자신이 참아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약혼식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선자는 식장이 아닌 창고에서 홀로 식사를 하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아들이 잠시라도 와서 자신을 챙겨줄 것을 기대했지만 진수는 식장을 떠나지 않고 손님들과 어울리기 바빴다. 그녀는 묵묵히 그 광경을 창문 틈으로 지켜보며 자신이 이 자리에서 얼마나 소외된 존재인지 절감했다. 결국 선자는 다시 아들을 찾으러 갔다. 작은 창고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외로움과 아픔을 그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진수는 그녀를 보자마자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니, 지금은 중요한 분들과 함께해야 해서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의 냉정한 태도에 선자의 마음은 얼어붙었다. 자신이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왔음에도 이제 그에게는 그저 걸림돌로 여겨지는 현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하지만 선자는 끝까지 참으며 다시 창고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차갑고 불편한 자리에 앉아 긴 밤을 홀로 견뎌내야 했다. 선자는 창고에서 홀로 밤을 보낸 후 아침이 되어 다시 아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조금이나마 아들이 자신을 챙겨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조심스레 물었다. 진수야, 혹시 내가 오늘은 집안에서 지낼 수 있을까? 어제는 정말 추웠거든. 그러나 진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색한 미소로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예비 장모님이 좀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불편하시겠지만 오늘도 그쪽에서 지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선자는 실망스러웠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불편해할까봐 자신의 감정을 애써 숨긴 채 창고로 돌아가려던 순간 집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며느리 될 사람과 그 가족들이 화목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선자는 그들의 대화에 끼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고 약혼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선자는 집안일을 돕고 싶었지만 진수는 그런 그녀를 거부했다. 어머니, 그냥 좀 쉬세요. 여기서 일하시면 오히려 눈에 띄실까봐
그의 말에는 분명한 거리감이 느껴졌고 선자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면 창고에서 나오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었다. 약혼식이 다가올수록 선자는 아들의 변화를 더욱 뚜렷하게 느꼈다. 그는 이제 예전의 따뜻한 진수가 아니라 냉정하고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존재가 부끄럽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 모습에 선자는 가슴 깊이 상처를 받았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미련과 실망이 쌓여갔다. 약혼식 전날 선자는 다시 한번 진수에게 다가갔다. 진수야, 약혼식 날에 내가 어디에 앉을지 정해졌니? 그녀는 작은 기대를 품고 물었다. 그녀가 축복을 빌어줄 자리라도 있기를 바라며 물었지만 진수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 장모님께서 어머니가 손님들과 같이 앉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뒤에서 조용히 계셔주셨으면 해요. 선자는 진수의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존재가 그에게 얼마나 불편한 존재로 전락했는지 절감하게 되었고 그 순간 모든 기대가 허물어졌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를 아들은 단지 걸림돌로 여겼던 것이다. 선자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선자는 창고에서 홀로 앉아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진수가 어린 시절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왔다. 남편을 잃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동안에도 아들만이 그녀의 삶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존재가 그에게 짐이 될 뿐이었다는 생각에 그녀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없는 현실을 직면한 그녀는 결국 포기하는 마음으로 다음 날을 맞이하기로 했다. 약혼식 날이 밝았다. 선자는 창고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홀로 결심을 다졌다. 아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자신을 이렇게 외면하는 아들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이 자리에 왔지만 이제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깊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자신을 다독이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자신이 무엇을 참아야 하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식이 시작되기 전에 선자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살폈다. 손님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예비 장모와 며느리도 화사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사이에 아들이 서 있었지만 선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보이지 않는 척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만 신경을 쓰는 모습이 더욱 그녀를 아프게 했다. 결국 선자는 사람들 뒤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듯했다. 그들의 시선에서 비껴나 보이지 않게 위치한 자리에서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저 아들이 행복해 보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들의 무관심과 냉대에 대한 상처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선자는 끝내 마음을 다잡고 아들을 위해 축복을 빌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그녀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진수가 신부와 함께 공식적인 가족 사진을 찍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가족 사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선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는 것을 느꼈다. 사진 촬영이 끝난 후 선자는 마지막으로 아들과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조용히 진수에게 다가가 말했다. 진수야,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머니로서 조금은 내 자리가 있을 줄 알았단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실망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진수는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대답했다. 어머니, 이제 제 인생도 중요해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자는 모든 기대와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없던 결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녀는 아들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선자는 약혼식을 마치고 조용히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자신이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이제는 그녀의 존재를 철저히 외면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녀는 마음속에 남은 상처를 붙잡고 고향집에 내려와 텅 빈 집안을 둘러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곳은 추억으로 가득 찬 집이었지만 이제는 쓸쓸함이 가득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선자를 찾아와 안부를 물으며 그녀를 위로했다. 선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들의 약혼식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건네며 그저 미소 지었지만 마음 깊숙이 느껴지는 허전함과 슬픔은 숨길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선자의 얼굴에 그늘이 진 것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선자 아주머니, 이제라도 아주머니가 하고 싶은 일 하시며 좀 편안하게 지내셔야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웃들의 따뜻한 말에 선자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그녀는 마을에서 소소하게 공예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선자는 다양한 나무 조각과 천을 이용해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녀의 작품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사람들은 선자의 손끝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작품에 감탄하며 점차 그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자는 마을에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진수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다는 소문이었다. 며느리 쪽 가문이 예상보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진수 역시 이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선자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겪었던 아픔과 배신감이 떠올랐다. 그러나 어머니로서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여전히 마음이 쓰였다. 마을 사람들은 진수가 다시 선자를 찾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고 선자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무겁고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아들이 정말로 자신을 필요로 해서 돌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그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만 자신을 찾는 것인지 고민했다. 어느 날 밤 선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자신이 과연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다시 그를 용서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서 키운 아들,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선자가 공예품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그녀는 집 앞에서 낯익은 그림자를 보았다. 멀리서부터 서성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진수였다. 그의 모습은 전에 비해 많이 초라해 보였다. 선자는 멈칫하며 그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가갔다. 어머니, 진수는 그녀를 보자마자 마치 몇 년 만에 만난 사람처럼 어색하게 인사했다. 선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선자는 그를 잠시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저 그렇게 지냈지. 내가 잘 지내는 줄 알았다만 왜 여기에 온 거니? 진수는 선자의 시선에서 눈을 피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그동안 너무 오만하고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 했던 일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책하며 말했다. 이어서 진수는 자신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결혼 생활이 점점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을 비참하게 여겼다. 진수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어머니 곁에 머물면서 제가 잘못했던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선자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들을 향한 미련과 사랑이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도 자신이 겪어온 상처와 외면당했던 고통이 떠올랐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진수에게 말했다. 진수야, 너도 이제 어른이잖니. 내가 내게 했던 행동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충분히 알았을 거라 생각해. 어머니로서 너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나도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구나. 진수는 충격을 받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정말로 저를 용서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진수야, 용서와 함께 모든 걸 다시 되돌릴 수는 없어. 내가 내게 준 상처는 아직도 깊이 남아있단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혼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너도 이제는 나를 떠나 너만의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니? 진수는 선자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선자의 삶도 조금씩 변해갔다. 그녀는 여전히 마을에서 공예품을 만들며 소박하지만 평온한 나날을 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공예품을 사랑했고,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작품들은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마을 장터에서도 그녀의 공예품은 인기가 많았고,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와 작품에 담긴 따뜻함을 소중히 여겼다. 한편 진수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리며 홀로 서울에서 생활을 이어갔다. 결혼 생활이 깨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그는 점점 고립된 삶을 살게 되었다. 진수는 과거에 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잘못을 후회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이 필요할 때만 어머니를 찾았던 지난 날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선자는 진수와 다시 만난 이후에도 그와 연락하지 않았다. 진수가 찾아온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마음을 더욱 단단히 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아들이 다시는 자신을 상처 입히지 못하도록 그녀는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며 그와의 거리를 유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자는 진수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어머니로서의 사랑은 그녀의 마음 깊숙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다시 희생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경계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잊고 지내온 삶의 기쁨과 의미를 되찾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 작품을 통해 느끼는 성취감,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여유가 그녀의 삶에 새로운 빛을 더해주었다. 어느 날, 선자는 벚꽃나무 아래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벚꽃은 매년 피고 지지만 그 아름다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 역시 이제는 자신의 삶에서 피어나는 작은 행복들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신을 믿기로 마음먹었다. 진수는 몇 번이나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찾아뵙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마지막 말을 떠올릴 때마다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 그녀가 이제 자신 없이도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랐다. 그렇게 그는 어머니를 멀리서나마 그리워하며 스스로의 잘못을 되새기며 고독한 삶을 이어갔다. 마을에서는 때때로 진수가 고향에 돌아왔다는 소문이 돌곤 했지만 선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소문을 흘려들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안에서 충분한 평안을 찾았다. 매년 벚꽃이 필 때마다 그녀는 그 아름다움을 즐기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다. 선자의 곁에는 더 이상 아들을 향한 미련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의 삶에서 행복을 찾으며 홀로 피어나는 벚꽃처럼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